경찰이 소환해서 출석을 하게 됩니다. 경찰이 갖고 있는 선입견을 바꿔야 되겠죠.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변호인 의견서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문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변호인 의견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는 형사사건에서 제출하는 법률 문서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 소환해서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출석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이 사람의 범죄 혐의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피의자는 자신의 범죄 혐의를 방어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전 정보를 경찰이 갖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조사의 방향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처음에 수사는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보통 제일 흔한 경우가 고소장이 접수된 경우에 수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수사기관이 가장 처음 접하는 것은 바로 고소장과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겠죠. 그러면은 경찰 입장에서는 이 사람 뭔가 잘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터무니없는 고소가 아닌 이상 이 사람이 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겠네, 최소한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즉 피의자에 대해서 안 좋은 선입견을 갖고 조사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경찰이 갖고 있는 선입견을 바꿔야 되겠죠.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변호인 의견서입니다. 그럼 변호인 의견서는 조사받기 전에 내는 게 좋을까요? 그 다음에 내는 게 좋을까요? 이상적인 것은 바로 첫 조사 이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내가 왜 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지, 그 증거는 뭔지를 변호인 의견서로 밝히는 겁니다. 여기서 본인이 직접, 피의자가 직접 써서 낼 수도 있어요. 의견서를 직접 써서 낼 수도 있는데 그 의견서를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낸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결정적인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피의자는 본인이 겪은 사실을 풍부하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리적으로 왜 죄가 되지 않는지를 조리 있게 설명하는 데는 아무래도 변호사보다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인 의견서에는 피의자의 주장, 피의자의 진술뿐만이 아니라 법리적인 근거가 들어가는 거예요. 판례가 들어간다거나 관련 법조문이 들어간다거나 어떤 법리적인 해석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변호인 의견서로서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한 편견 없이 더 나아가서 이 고소가 잘못됐을 수도 있겠네, 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네 라는 생각을 갖고 조사를 하게끔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표인 겁니다. 그래서 변호인 의견서가 중요해요. 이게 바로 가장 이상적인 역할인데요. 꼭 그게 아니더라도 수사가 쭉 진행된 이후에 정리하는 의미도 큽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복잡한 사건일수록 그런데요,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때 변호인 의견서의 역할이 바로 수사의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의자에게 유리하게끔 본인의 주장에 맞게끔 수사의 방향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고소인 입장에서는 수사의 방향을 고소인의 주장에 맞춰서 이 죄가 성립하는 그 방향에 맞춰서 수사 방향을 설정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첫 조사 이후에도,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에도 이 변호인 의견서는 충분히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변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